오늘도 우아하게 사연 들려드릴게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달려온 인생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악착같이 일해 중견기업 사장까지 올랐지만 정작 가족은 뒷전이었죠.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과는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그가 변호사가 되어서도 저는 가업을 이어주기를 바래서 회사로 들어오라고 강요했고 결국 가족보다 일을 택한 저를 원망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 아들이 얼마 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장례식에 간 저는 미안함과 먼저 떠난 아들에 대한 원망으로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 후 4년 동안 한 번도 묘를 찾지 못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하니 사실은 죄책감 때문이었죠. 드디어 용기를 내어 묘지에 갔을 때 한 소년이 아들의 묘 앞에서 꽃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뒷모습이 어릴 적 아들과 똑 닮아서 깜짝 놀랐죠. 누구니? 하고 물으니 아이는 겁에 질려 도망가려 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나타나 아이를 끌어안으며 죄송합니다 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손자구나. 여자에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아들과 3년간 사실혼 관계였고 아이는 7살이라고 했습니다. 본처가 있었기 때문에 나서지 못하고 그리워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며느리가 묘지에 나타났습니다. 저를 본 그녀는 당황했지만 곧 본색을 드러냈죠. 어머 아버님, 이상한 여자가 우리 남편 무덤에 와 있어요.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DNA 검사도 안 해본 애가 뭔 손자예요? 이런 사기꾼들 때문에 죽은 사람도 편히 못 쉬어요. 아이 엄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손자는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왜 소리 질러요? 하며 떨고 있는 손자를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네가 뭔데 아줌마래? 참 뻔뻔하기도 하네. 며느리는 아이 엄마를 손가락질하며 아버님 속지 마세요. 이런 여자들은 돈만 노리고 검은 속내가 뻔해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나는 혼란스러웠지만 떨고 있는 아이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하자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며느리는 계속 흥분하며 저 여자랑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펄펄 뛰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뒤로하고 집에 돌아와 아들 방을 정리하던 중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었죠. 아버지네가 먼저 가게 되면 제발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그 애는 내가 이 세상에 남기는 유일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제 아이를 낳아준 수진이는 착한 사람이에요. 아버지처럼 돈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못살게 굴까봐 두려워요. 제 아들만은 제발 지켜주세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들이 마지막까지 나를 원망했구나 싶어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때부터 며느리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아들이 죽은 직후 5억 원의 보험금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사채업체에서 독촉 전화가 와서 돈 없어요. 줄 테니까 얌전히 기다려요. 라며 소리 지르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며느리의 수상한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그녀가 전화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분명히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했는데 아직도 못 찾았어. 내가 먼저 찾아야 하는데 하며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유언장에 대해 묻고 있었던 거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창립기념일 행사에서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손자와 아이 엄마를 정식으로 가족으로 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께 소중한 분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늘로 먼저 간 아들이 남긴 유일한 핏줄제 손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는 고함이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행사장으로 뛰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저희만이 진짜 가족이에요. 저 여자는 사기꾼이라고요. 300여 명의 직원들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 모든 사람이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돈에 눈이 먼 여자한테 속고 계시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고 손자는 그 모습을 보며 엄마 무서워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는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DNA 검사부터 해보세요. 며느리는 계속 소리쳤고 나는 조용히 해. 여기가 어딘지 알아? 라며 화를 냈지만 이미 행사는 엉망이 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경비원들이 며느리를 끌고 나가야 했고 그 모습이 그대로 온라인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일로 손자는 학교에서 지옥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할아버지가 돈 많다며? 엄마가 돈 때문에 붙어있는 거야? 아이들의 잔혹한 말들이 손자를 괴롭혔습니다. 급기야 한 아이가 너 아빠 진짜로 죽었어? 거짓말 아니야? 라고 물었을 때 손자는 그 아이를 때려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제 손자라는 이유로 힘든 일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니 제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조용히 전학과 이사를 도와주려 했지만 아이 엄마는 자존심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저희가 왜 숨어서 살아야 하죠? 잘못한 게 없는데요.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그녀를 보니 아들이 왜 이 여자를 사랑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 아이를 위해서라도 생각해보세요 라고 설득했지만 도망쳐버리면 저희가 정말 사기꾼이 되는 거잖아요 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의 동료 변호사 김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공증된 유언장과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형님이 제게 유언장을 맡기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라고 했어요. 며느님이 항상 경제적인 문제로 아드님과 갈등이 있었고 이혼 소송 중에 있었기 때문에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유언장을 펼쳐보니 아들의 필체가 선명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아이와 아이 엄마에게 나머지는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에 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당신 아버지한테 유언장 얘기하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협박하는 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아들은 그래도 내 아이는 지켜줘야 해 라며 애원하고 있었고요. 김 변호사는 형님이 마지막 몇 달간 정말 힘들어했어요. 아버님께 연락하고 싶어 했지만 부인이 막았거든요 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법정에서 며느리의 민낯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유언장의 존재를 숨기고 협박까지 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아들의 재산 수억 원을 몰래 빼돌린 것까지 밝혀졌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 여자가 꾸며낸 거예요 라며 발악했지만 은행 기록과 CCTV까지 있어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판사는 고인의 의지를 무시하고 재산을 편취한 것은 매우 악질적이라며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며느리는 이렇게 되는 거였으면 차라리 내가 라며 중얼거렸는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아들의 사고가 정말 사고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4년이 지난 일이라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제 손자는 정식으로 우리 호적에 올라 있습니다. 저는 회사 일을 부사장에게 많이 넘기고 매일 손자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처음엔 할아버지 왜 이렇게 일찍 와요? 라며 어색해하던 손자도 이제는 할아버지. 오늘 수학 100점 맞았어요 라며 환하게 웃습니다. 아이 엄마와도 서먹했던 관계가 많이 좋아졌고 이제는 아버지라고 불러줍니다. 아들의 유언대로 장학재단도 설립했습니다. 김준호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으로 가난한 학생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장학생 선발식에서 한 학생이 저도 나중에 변호사가 되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걸 들으니 아들이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손자는 날마다 밝아지고 있고새 학교에서도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할아버지 아빠가 꿈에 나타나서 고맙다고 하더라 며 천진난만하게 웃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성공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이런 평범한 일상이구나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들아, 이제 내가 제대로 된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줄게. 미안했다, 그리고 고맙다.